자, 오늘 이제 여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마철이라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이 양림동을 이 어려운 언덕길을 오시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네, 복스바 부탁해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혹시 있으시면 제 세대입니다. 저의 세대. 입 막지 마세요, 선생님. 지유 선생님. 네, 여름아 부탁해 마음속에 떠올랐다면, 네, 그래서 복스바 부탁해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건요, 그 1, 2, 3강, 4, 5, 6강 이렇게 3의 배수마다 조금 힘든 고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잘 견디셨고 복습을 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부캐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지털 부캐 탄생해서 미션과 화수분 능력을 이제는 아시겠죠? 미션은 뭐고, 네, 미션은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화수분 능력은 무엇인지. 근데 미션은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사람들의 기억을 잘 흘러보낼 수 있는 글을 대신 써주는 그런 작가로서 성장하고 싶다고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화수분 능력이 이제 글쓰기 능력과 잘 웃고 잘 환대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거, 이 화수분 능력보다 더 아주 강력한 능력이 뭐였다고 제가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신가요? 맞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 네, 젊음. 가질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각 반마다 이분이 이제 2반 MZ 세대입니다. 네, 정말 소중한 자원이에요, 저희의 자원. 네, 그래서 젊음 가질 수 없고, 또 저는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목소리라는 자원을 찾게 됐다고 했었어요. 또 제가 느끼기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체력이 너무 부럽거든요. 항상 좀 글 좀 쓰고 나면 이제 들어 넣어야 돼요, 저는. 아이고, 못 해먹겠다. 근데 체력이 아주 있으신 것 같고, 마음을 읽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선천적인 능력을 잘 찾는 것이 화수분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사실은 세상은 여러분의 미션에 크게 관심이 없다. 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해주느냐 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음을 읽어준다, 글을 써준다, 그림을 그려준다, 어떤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 능력 다 알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동사를 찾을 것인가.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에세이를 쓰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미션은 뭐였을까요? 패션에 대한 경험 지식을 어떻게 하는 거였을까요? 이분은 40대 남성분으로 여러 가지 패션 경험 지식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미션이었을까요? 나누는 거였습니다. 나누는 거. 자, 그래서 이분은 뭘 했죠? 읽어볼까요? 스타일 에세이를 쓴다라는 동사, 쓰는 동사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서민이라는 이분은요, 여자로서 기자 출신으로서 다양한 네트워크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분은 미션이 올바른 재테크를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실제 행위는 뭐라고 읽어볼까요?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네, 제가 읽어보자고 왜 하냐면요. 자, 여러분 입 근육이 좀 풀려야 입 근육과 또 뇌 근육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고 또 제가 진짜 이상한 말인데 저 글 쓸 때 웃는 거 아세요? 일부러. 네, 이렇게 웃어야 제가 좀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저 이렇게 마인드 트레이닝을 맘스타일러님이 너무 잘하시죠? 약간의 미소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웃자. 사람을 죽이면서 웃자 하면서 글을 쓰면서 막 오늘도 누가 죽었는데 웃자 하면서 글을 썼어요. 아침에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껏 말씀하시고, 여기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소리는 조금 지르시고 옆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키크니라는 그 이름으로 닉네임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걸 했을까? 어떤 미션이 있었을까요?
위로와 힐링을 해주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능력은 센스 있는 거, 그리고 소통하는 거, 장명하는 능력, 그림 그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분은 어디에 집중하나요? 읽어볼까요? 장명,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동사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 네. 자, 글배우 기억나시죠? 글배우. 네, 글배우. 이분 같은 경우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큰 미션이었습니다. 네. 위로를 주는 것이 큰 미션이었고, 이분이 가지고 있던 능력 기억나세요? 어떤 능력이 있었죠? 역시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천천적인 능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배우잖아요. 또 뭐 하는 능력? 손글씨를 잘 쓰는 능력, 그리고 성실함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이분은 뭘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손글씨를 썼습니다. 자, 그 김짬부 아시고 계신 분이 여기 없다고 했었나요? 지난번에 알고 계셨죠? 책을 사셨어요? 와, 책을 살 정도면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진짜로. 네, 자, 김짬부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미션이 있었을까요? 뭘 도와줄까요? 사람들한테? 네, 맞아요. 재테크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짠테크 팁. 예전에는 우리가 뭐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 이분은 당장 우리가 아껴서 돈을 시드머니를 만들자라는 의미의 짠테크 팁을 알려줬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좀 치유하고 싶었고, 글을 잘 쓰고 싶은 그런 미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유 메시지를 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가 하는 것은 타작이라는 도구로 글을 쓰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라고 귀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지역하고 관련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스타일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더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느낌으로 생겼는지 이게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랑받게 만드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부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근마켓이라기보다 그냥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그냥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 뭐 아까 그 스타일 에세이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무엇을 입었는지만 찍어서 올리는 것과 내가 스타일 에세이를 쓴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조금 더 확실히 브랜딩이 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글배우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김성식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덜 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분이 뭔가 손글씨가 아니라 그냥 손글씨를 잘 못 쓰거나 아니면은 그런 손글씨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더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자, 첫 번째 방법, 우리가 부캐를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사랑받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 자, 뭐 하라고 해서 읽어볼까요? 직업을 장명하라. 네, 직업 장명하라. 네, 그래서 작가.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든가요? 약간 뭔가 희끗한 흰머리에 약간 이렇게 그 에러건트한다고 할까요? 약간 자만이 약간 있고 세상을 약간 이렇게 뭔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저는 어느 정도는 들어요. 예, 대학교 때 그 교수님들을 떠올려 보면은 조금 어려운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작가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글을 쓰지만 사람들의 기억을 소재로 글을 쓰기 때문에 메모리 키퍼라는 장명을 새로 했습니다. 네, 연재 노동자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신가요?
안 아세요? 네, 이스라 작가. 네,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20대인데 벌써 자기 집이 있고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돈에 통장에 꽂히는 아주 잘 나가는 작가지만 이분의 첫 시작은 매일매일 글을 써서 메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매일매일 글을 쓰는 연재 노동자로 지내고 있고요. 자, 18위. 자, 왜 이름이 18위라고 했는지 기억나신가요? 시를 팔아서 네. 생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18위. 다 뭡니까?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자, 뭐 심리 상담 해주시는 그 실제 직업 가지고 있으시지만 난 이걸 좀 더 가볍게 풀고 싶어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맘 스타일러라는 딱 이름을 듣는 순간 와, 내 마음이 쭉쭉 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탁 들죠. 두 번째는요. 어떤 게 있었다고 읽어볼까요? 프로젝트 장명하기였습니다. 네. 북다마스 이제 제가 요즘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 하면은 책, 다마스 하면은 봉고차. 그래서 책을 싣고 봉고차에다가 책을 싣고 다닌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동 도서관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북다마스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새롭게 인식이 되죠. 와, 좀 뭔가 다마스 하니까 느낌도 귀엽고. 그런데 심지어 이 북다마스의 로고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그 북다마스라고 안 적혀 있고요. 화면에 지금 굉장히 귀여운 봉고차, 파란색 봉고차만 딱 그려져 있어요. 그 보는 순간 되게 친숙함을 느끼죠. 네. 자, 유랑기억보관소는 원래 기억발전소, 기억저장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앞에 유랑이라는 걸 붙이면서 유랑 서커스단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상기해서 조금 더 환상적인 느낌을 가미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자, 세바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테드죠. 테드 때 긴 테드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딱 가져와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해가지고 그런 뭔가 제한을 두면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함축성을 두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장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장명할 수도 있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장명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지만 사람들이 새롭게 본다. 와! 메모리 키퍼라는 게 잡지에도 실렸었다고 그랬죠. 와, 정말 메모리 키퍼가 우리나라에 있어? 하면서 실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가가 아니라 메모리 키퍼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쓴다라는 그런 것을 다양한 직업이나 장명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 쓴다라는 걸 가지고 한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글씨로 쓰고 저는 타자기로 쓰고 이스라 작가는 매일매일 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노해 시인은 본인이 찍었던 사진을 바탕으로 함께 글을 올리고요. 어떤 분은 3줄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자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난 이거 해도 질리지가 않아 하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한계를 설정하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 한계에 조금 있다가는 지역도 포함됩니다. 예. 그 지역에 있다는 건요 굉장한 큰 장점이에요.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고 서울에는 유명하지만 지역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광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을 떠올려 보세요. 이 집값에 이렇게 넓은 데서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 가면은 정말 코딱지만한 원룸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한 환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만큼 지역은 굉장한 자원이 있는 곳이고 경쟁자가 많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청년들이 자꾸 지역으로 오는 겁니다. 좀 이따 그 얘기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부캐를 만들 수 있는 4번째, 이미지적으로 만들 수 있다. 아까 북다마스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북다마스? 유튜브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있어요. 네, 벌써 나왔어요? 제가 나온다고 제가 그 게시글을 봤거든요. 아, 보셨구나. 젊은 여성 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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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생계는 안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책을 빌려줘서 돈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책을 홍보해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죠, 이제.
네네, 거기 또 오고, 예, 예, 그런 방식으로. 어때요? 그 파란색 봉고차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요 색깔 같은 것들을 메인 컬러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여담으로 사주에서 파란색이 좋더라 해가지고 네, 파란색, 까만색 위주로 저는 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퍼스널 컬러가 있어요. 잘 맞는 컬러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팔레트 핸드아웃 드렸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어울리는 색깔로 해보실 수 있고 리서치 콜라주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많이 못 찾았었는데 제가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가지고 왔던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이 띡 뜬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욕의 뉴욕의 슈퍼문이 떴을 때의 사진이에요. 예. 근데 요거랑 그 당시에 유아인이 주연을 했던 시카고 타작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이었는데 여기서 요렇게 트리밍을 했어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게 딱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저는 나무 책상이 요 앞에 있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탄생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탄생했죠. 좀 비슷하죠. 건물 생긴 게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여러분 크몬 같은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몇 개를 트리밍해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책상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해서 이제 그려주세요 하면 여러분만의 상상의 이미지가 탄생을 하고 자, 이 이미지가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유랑기업보관소의 로고로 또 바뀌는 그런 그 진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복습을 했었어요. 자, 자신의 장명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하시는 분들 나눠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호불호 주셨는데 거기에서 마음 스타일러였는데 맘 스타일러가 좋겠다라는 또 아이디어도 나누고 했었거든요. 자, 혹시 있으신 분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 있으실까요? 네.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있으세요? 네. 아직은 생각 중. 네. 생각 중. 몇 가지 후보가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좋습니다. 네.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몇 명이요? 둘, 넷, 여섯, 8명 있으니까 80명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자리에. 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80명의 집단지성이 함께 온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편하게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안 오실까봐 커피도 준비하고 네 그랬습니다. 우리 보조강 선생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들고 오시고 막 그랬습니다. 또 우리 그 이은혜 선생님이신가요? 이은혜 선생님 원래 목요일 반이셨는데 네, 토요일 반으로 오셨어요. 목요일에도 엄청 열정적으로 네 반갑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토요일 반에 오셨고 오늘 심지어 이렇게 따끈따끈한 호두 과자까지 사갖고 오셨어요.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하나씩 먹으면서 우리 친해지는 또 같이 나눠야 더 많이 친해지니까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캐와 로컬 이야기를 할 건데 세계관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살면서 이런 질문 받아보는 게 별로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고.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자, 이분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분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뭘로 보일까요? 먹을 곳으로 보이겠죠. 저는 이 형제 같은 언니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 출장 가면 이 형제님은 여기서 뭘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요. 세상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곳으로 보일 겁니다. 미식 세계로 보일 거예요. 휴게소가 아니야. 이분한테는 레스토랑이에요. 막 그 여러 가지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신사임당 다들 아시죠? 100만, 200만 유튜버니까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무슨 스토어 때문에 유명해졌는지 알고 계세요? 스마트 스토어로 유명해졌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자가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월 얼마를 벌 수 있다. 이걸로 유명해졌어요. 월.
스마트 스토어로 1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은 그냥도 벌잖아요.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쵸? 그래서 월천, 스마트 스토어로 월천, 이 캐치프레이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요, 세상이 뭘로 보일까요? 세상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만 만들면 이렇게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세상이 노다지예요. 돈으로 막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분 벌써 100억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테크 꾸준히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분은요? 이분은 세상이 뭘로 보일까요? 이분은 야, 너무 잘하시는데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아 모여라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이분한테 세상은 놀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친구랑 맨날 그 모험을 하러 다니는 그런 아이죠. 자, 그러면 이분 혹시 아시나요? 밀라논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밀라논나 뭐 하는 분인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 나눠 주신다면? 유학 가셔가지고. 네, 명품 패션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고 그쪽에서 일도 하시고 디자이너시기도 하고 한국에 들여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 유튜브 보면 너무 멋있는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하셨던 말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본인이 명품이면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되게 멋있죠. 그러면 이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명품만 널려있는 세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패션쇼장입니다. 네. 아주 그 몇 개의 어떤 컬러 매칭으로 명품처럼 보이게 하고 한두 개 명품만 있어도 굉장히 멋있게 보이게끔 만들고 이걸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거리에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이분한테 세상은 패션쇼장일 겁니다. 네, 부끄럽지만 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창 사람 죽이는 얘기를 한창 쓰고 있을 때 저의 눈빛입니다. 일부러 좀 무섭게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필 사진, 책에 들어간 프로필 사진 일부러 이렇게 찍었는데 저는 메모리 키퍼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기억을 이렇게 보관해주고 그거를 글로 써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저한테 제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관련한 그 기억에 관련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세상은 사라진 시간과 공간의 원형을 간지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는 이만큼 차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먹었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꽉 차 있던 그 시간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덕림사 얘기 지난번에 했었나요? 덕림사 혹시 아세요? 덕림사 아세요? 광주광역시의 지정문화재입니다. 그 덕림사에 있는 그 이름이 뭐더라? 한번 덕림사 한번 쳐보시면 스님이 목각을 새겨가지고 그 조선시대에 새겨가지고 12개인가를 그 절 안에 이렇게 착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운전하러 가다가 MBC 광주 MBC 있는 쪽을 지나가다가 갈색 표지판을 딱 보고 흥분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절은 조금 폐허가 돼서 형편이 없지만 그 공간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이게 16세기인가 18세기인가 그 스님 한 분이 어떤 피를 받아가지고 나무로 목각을 세워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목각을 거기다 전시를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흥분하죠. 추운데 막 겨울에 가가지고 보면서 흥분하죠. 와 진짜 이게 몇 년이나 됐다니 이분은 왜 도대체 이런 걸 새겼을까? 이분은 어떤 필링이 왔을까?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를 적어놨는데 한국에 미켈란젤로라고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글로 써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그런데 함께 갈 남자가 없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가야 돼.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사진 찍고 와 말했는데 그게 저의 세계여서 그런 거예요. 약간 저랑 비슷한 세계에 있으신 분들은 와 진짜 재밌다. 와 진짜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얘기를 나누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4차원이라는 얘기를 가끔 듣는 게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지산제라고 있어요. 지산제.
갈색 표지판을 보고 따라갔어요. 지산제라고 그 효천지구 좀 넘어서 있는데 거기 또 최치원의 사당이 있습니다. 와, 이분은 경주분인데 왜 여기에 사당이 있을까? 왜 그분의 정신은 여기 있을까? 무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무덤들 중에 그 최치원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하면서 근데 저 무덤 사이에 시체가 있는 건 아닐까? 혼자서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어떤 드라마 보면 무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살인자가 가가지고 시체를 묻고, 왜냐면 무덤가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가겠지? 말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물을 보면 이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이야기들 있죠? 그런 게 막 보여요. 막 느껴지고 신기는 없는데 막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은 뭘로 보이는지. 어떤 분은 건물로 보입니다. 와, 이렇게 세상에 빈집이 이렇게 비싼 집이 이렇게 많다니. 혹은 제가 요즘 아침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는데 그분 눈에는 세상이 정말 그 갭 투자로 벌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고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보일 겁니다. 네.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세상이 저는 이제 스토리 이야기로 보이는데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세상이 쓸만한 물건으로 보이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꾸 주워오잖아요. 길거리에. 그죠? 와, 이 쓸만한 걸 왜 사람들이 내놨을까? 그분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왜 자꾸 주워옵니다. 네. 그 어떤 분 눈에는 캐릭터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만 막 수집하시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의 눈에는 비석이 보여요. 그것만 사진 찍으시는 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 눈에는 그것만은 아니지만 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눈에 띄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우리 MZ분. 네, 어떤 세상이 뭐 이렇게 부동산이긴 한데 주로 어떤 부동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혹시 잘생긴 남자 있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썸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남자 광주에 있습니까?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있어요, 선생님? 사람마다 다 네. 네네. 아, 제 주변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선생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실험지로 써주라고. 제발. 전 부동산에도 관심 있고 남자에도 관심 있거든요. 제발 실험지로 써주라고. 알려주세요. 어느 쪽에 가면은 있다. 네. 또, 자, 얘기 나눠주실 분.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 저랑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미래 산업에 관심이 많으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세상은 어떤 것으로 보이는지. 금방 생각나는 게 세상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새롭게 배워야 될 거. 네. 옛 지식이 아니라 네. 새롭게 배워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인생을 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아니,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배워야 맞아요. 할 것들이 너무 맞아요. 새롭게 배워야 될 것이. 진짜 학교 다닐 때 좀 배웠으면 좋았을 걸. 진짜 그쵸. 네. 근데 실제로 살면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네. 자기가 자기 삶에서 자기 분야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 분야 정말 그런 분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네네. 그 공부가 끝이야. 네. 어, 맞아요. 그 외에 자기가 뭘 만든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SNS에 관심이 많다 하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배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잘한 사람을 따라하는 게 배우는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온라인 강좌 같은 거 예전에는 이거 누가 들어했는데 그런 거를 좀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게 도움이 실제로 되고 그래서 정말 저는 공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세상이 이런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 내 눈에만 이게 너무 잘 띄어. 저는 갈색 표지판만 제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이렇게 있으신 분 같이 한번 나눠보실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 부끄러움 없기로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궁시렁궁시렁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신다면? 왜 제 눈을 피해요? 제 눈에서 뭐 레이저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 나눠주실 분? 없으신가요? 넘어가요? 왜 어쩌라고요? 네. 자,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세상은요, 어떤 곳이냐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묻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계관을 묻는 것이고 관심사를 묻는 것이고 그 안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그 부캐가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데 상당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 플러스 광주를 연결하는 겁니다.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게 좋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한계점을 설정하니까 경쟁자가 덜하다. 경쟁자가 덜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것을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경쟁률이 적으니까. 예. 그리고 이미 또 서울이나 뭐 이런 그 도심에는 포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자본이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그 지역에서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 눈에 뭘로 보이냐? 내 눈에는 아파트만 보여. 자, 내 눈에 아파트만 보여. 근데 광주가 들어가. 그럼 광주 아파트만 보여. 그러면은 광주 아파트계의 전문가가 되겠죠. 네. 내 눈에는 지역 스토리가 보여. 그러면은 광주의 지역 스토리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로컬 코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도움을 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상대를 몰입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상대를 몰입하고 집중하게 만들면 이게 이제 교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뭐 쉽게는 돈, 그리고 사람,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와준다.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자, 지역에만 머무르면 로컬 코어 컨텐츠. 자, 도와준다까지 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면 글로벌 로컬 컨텐츠, 글로벌한 로컬 코어 컨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있는 왜 와인 이야기가 궁금하겠어요. 지금 나는 광주에 살고 있는데 뉴욕 사람들의 일상이 왜 궁금하겠어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파리바게뜨 가보신 분? 네, 아직은 없으세요?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제주 출장 다녀왔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실제로 제 눈으로 봤어요. 더 많이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려고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봤는데 비행기 타는 데는 이쪽인데 파리바게뜨 앞에 정말 줄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파리바게뜨에서 줄 서본 적이 없는데 혹시 여기서 뭐가 유명한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야 여러분 뇌도 깨어나고 막 그러니까 제주 파리바게뜨 한번 찾아보세요.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제주 파리바게뜨에만 파는 게 뭔가 있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1분 안에 그냥 동이 나버려요. 뭐가 있는지 혹시 찾으신 분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뭐가 있나요? 무슨 샌드? 마음 샌드? 네, 마음 샌드라는 걸 팝니다. 마음 샌드. 왜 유명하대요, 이게? 무슨 땅콩이랑 어떻게,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뭐가 있대요, 선생님? 우도 땅콩. 네? 썼을까요? 그런 의심은 타당합니다. 우도 땅콩을 썼겠느냐? 근데 우도 땅콩을 안 썼더라도 이게 마음 샌드가 광주에 있었으면은 광주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몰렸을 것 같아요. 제주에 왔으니까 우도 땅콩을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샌드에. 예, 아무것도 아닌 마음 샌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가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맙다. 내가 이걸 먹게 해줘서. 그분들은 자기가 돈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내가 우도까지 가서 땅콩잼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와, 여기선 이런 걸 만들어주네. 고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거. 와, 이 사람이 이런 걸 해주네.
고맙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만들어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와준다라는 거는 상대가 몰입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 써놓고 와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고맙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레퍼런스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레퍼런스를 쌓아서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요를 통해서 이걸 더 강력하게 불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다 부가가치를 막 붙이는 거죠. 북다마스처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콘텐츠를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이걸 CCC라고 부르는데 커머스가 안 붙어도 돼요. 컨텐츠 자체가 이제 상품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랑 커뮤니티까지만 가도 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런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커머스까지 가죠. 네. 반드시 제가 작년에 목요일 반에서는 얘기 안 했던 건데 작년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빼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먹지 마시고 다이어트는 절대 약품은 절대 먹지 마시고 본인이 권해주는 그 리스트를 짜드릴 테니까 뭐 레시피를 짜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먹으면 된대요. 근데 심지어 그분을 내가 신뢰했던 이유는 심지어 그 레시피를 그걸 파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파는 게 아니에요. 각자 구입해서 드세요. 저는 레시피만 짜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왠지 이분이 약간 사짜 같진 않아. 그리고 다른 데서 파는 물건이면 왠지 이분하고 관련이 없어도 몸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분께 거금 8만 원을 들여가지고 레시피를 받았습니다. 레시피가 뭐였냐면 양배추 가루, 브로콜리 가루, 현미 가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마늘 환을 몇 개를 먹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비타민 B를 챙겨 먹어야 되고 그런 게 하루에 딱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아몬드유에다가 가루를 섞어 먹고 아니면 그게 좀 저기 하면 브로콜리에다가 섞어 먹고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 사는 데만 20몇만 원이 들더라고. 그거만 사는데. 근데 의심을 할 수 없는 게 시중에서 파는 게 다 보면 건강에 좋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은 못 빼더라도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건 먹겠지?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시킨 대로 해봤어. 아침 11시부터 6시간만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아침 11시부터 이렇게 먹고 우유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하얀 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당이 땡겨요. 근데 마음을 최면을 걸었죠. 하얀 건 독이야. 그래가지고 하얀 건 무조건 먹으면 안 돼. 독이야. 해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래도 그때 좀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탄수화물 좀 적게 먹는 그런 습관이 들었고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한 3kg, 4kg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많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다른 다이어트처럼 이렇게 부작용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탓인 건 알아요. 내가 탄수화물 먹어서 쪘구나 이거는 정도는 아는 건데 그 이후에 이렇게 요요 현상이 온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원래는 컨텐츠였잖아요. 그분은 그냥 영상 하나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제가 레시피 짜드릴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효과를 봤다는 댓글이 막 달린 거예요. 저도 조사를 해봤겠죠, 나름. 자기 본인도 효과를 봤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하도 이런 거 사는 거를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홈페이지를 하나 열어가지고 내가 이런 거 먹어요 해가지고 그런 리스트를 올리고 판매자랑 연결을 하는 그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연결해준 사이트.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홀린 데 사게 되더라고요. 전 진짜로. 왜냐면 이분 다른 거랑 다 비교해도 이분이 파는 게 좀 싸거든. 그러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내가 실험쥐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콘텐츠인데 로컬 콘텐츠를 만들 거고요. 커뮤니티인데 디지털을 이용할 겁니다.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커머스는 조금 달라요. 요즘에 골목 상권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요즘은 어디 가면 뭐라도 하나 사오는 게 사람들 대부분 하나씩은 사잖아요. 하다못해 정말 과자라도 하나 사 먹잖아요. 거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뭘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를 하시던지 실제로 골목 상권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디 갔었지? 저도 이렇게 출장차 어디를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커피를 안 사 먹어도 되는데
아, 거기서 뭘 팔지 하면서 궁금해서 한 번씩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로컬의 컨텐츠로 디지털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러분의 팬을 만들고 또 여러분이 만든 무언가를 가지고 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타락카드, 타락카드를 그냥 제가 저것만 띡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가 뭐 하는 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스토리가 있죠. 유랑 기업 보관소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사람들이 자기 얘기 꺼내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점 보는 거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니까 아, 내 이름이 타라제이고 하니까 타로 카드를 만들었어요 라는 스토리가 쫙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덜하고 사게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이 48분 지났어요. 자, 그래서 쉬시는 동안 제가 영상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네, 우리는 58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제주상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주상해. 네, 굉장히 유명해서 목요일반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을 네, 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귀찮으실까? 네, 이렇게 좀 찾아보면 한 번 더 기억에 남거든요. 이 손가락 끝에 이제 우리 뉴런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찾아보시면 기억이 훨씬 많이 남아요. 제주상해는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네, 뭐 하는 곳일까요? 제주도에서 제주에 있는 물건을 파는 거?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요. 선생님 비슷합니다. 왜냐면 제주 팔아요. 제가 아니고 또 제주할 때 제가 맞아요. 근데 제주도랑 약간 연관이 있을 거죠. 로컬 이야기 하니까. 아, 예리하신데요? 네, 찾아보신 분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제주상해. 콘텐츠 그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콘텐츠 그룹인데 여기서는 그 영상만 이런 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있어요. 이분이 뭘 들고 있어요. 예, IIN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예, 이게 책이에요. 책인데 뭘까요? 네, 답답해요. 제가 빨리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네. 네, 소식지예요. 잡지예요. 잡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IIN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나? 레터. IIIN.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뭐 아일랜드 뭐 이게 있어요. 없나요? 제가 찾았는데 여기다 다음번에는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분은요, 이 대표님은 맨 처음에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냐면 이 잡지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현재 삶의 모습을 아카이브를 하는 그런 잡지를 만들었고 이 잡지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고 또 하다 보니까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이분은 세상을 뭘로 보고 있느냐? 아카이브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뭘로 보고 있을까요? 뭘로 보고 있어요? 세상을 기록할 것이 천지야. 와, 이런 사람도 있네. 제주도에 이런 곳이 있네. 뭐 이러면서 기록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은요, 로컬의 어떠한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로컬의 이 로컬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서울에 있었으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자원을 끌어다가 쓴 거예요. 이분은 어떤 자원을 썼을까요? 현재 삶을 아카이브 하니까 제주도에 어떤 자원이요? 삶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잠깐만. 제주도에 로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자원을 가져다 쓴 겁니다. 이분은. 네. 이렇게 이분은 만약에 다른 도시에 있었으면 뉴욕에 있었으면 뉴욕 이야기를 썼겠죠. 하지만 서울에 있으면 이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주도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피비치. 양양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양양? 안 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여기 가보셨어요? 서피비치. 말을 타보셨어요? 와,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 양양의 말. 처음 타셨어요? 그때 운 좋게 아저씨가 무료로 태워줬어요. 우와, 대박. 말 비싸잖아요. 한번 타는데. 와. 저는 이제 가보고 싶긴 한데 못 갔거든요. 근데 서피비치라는 우리 목요일반에서는 가셨더라고요. 한 분이 가셔서 여기가 정말 사람이 많고 붐빈다는 거를 체험을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이 서피비치는요,
요렇게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Surf all day, party all night. 그래서 이 원래는 양양이 제가 10년 전에 뭐 출장을 갈 때만 해도 정말 오지였어요.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냥 바다 그냥 허허 벌판이었는데 거기에 서핑이라는 것이 추가되면서 젊은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피 비치라는 곳은 이 공간이 젊은 바다구나라는 걸 집어넣었고요. 이 서피 비치는 로컬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떤 자원? 지금 자원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연 환경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겁니다. 예. 자, 연남 방앗간 가보신 분 있나요? 이게 여기 지금 진열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약간 맥주처럼 보이지만 맥주는 아닙니다. 네?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네, 연남 방앗간인데 참기름인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들을 쭉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둘러보니까 굉장히 멋지게 공간이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레트로스럽기도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사진 찍기 되게 좋은 공간이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궁금한 그런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는 맨 처음에 주변에 있는 그 참기름 뭐 이런 그 주변에서 나는 주변의 상권들을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새롭게 이런 패키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가게의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됐고요. 자, 연남 방앗간은 동네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남 방앗간이라는 곳은 세상이 실험실로 보이는 거예요. 와, 동네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동네에 우리 할머니 좀 나이 드신 할머니가 뭔가 참기름을 이렇게 짜시는데 이거를 다시 리패키징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맛있는 건데 여기서 팔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도 연결할 수가 있고 여기는 또 창작자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독서 모임도 하고 창작자들끼리 협업도 하고 또 모두의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어요. 한번 지금 찾아보셔도 좋아요. 연남 방앗간. 집에 가서 안 찾아보실 거잖아요. 집에 가서 안 찾아보실 거잖아요. 한번 찾아보는 게 뇌리에 많이 남습니다. 연남 방앗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떠한 그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네. 참새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죠. 방앗간이니까. 네. 너무 귀엽죠. 참새 이미지. 네. 이거를 조금 줄여야 되겠네. 카페랑 같이 하는 맞아요. 카페도 같이 운영해서 결국에 커머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공간 운영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공간? 창작자의 공간? 네. 네. 그런 것도 보이고. 네. 메뉴도 너무 재밌다. 메뉴 어떻게 생겼어요? 참깨 아이스크림 네. 뭐 이런 것들 네. 방앗간 관련된 국물이나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네. 방앗간 커피. 이런 게 정말 로컬에 네, 전주에 있어도 잘 될 것 같고 왠지 제주도에 있으면 또 이제 땅콩 집어넣어서 했겠죠. 제주도에 있어도 되게 잘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컬 사실은 서울이랑 어울리진 않지만 여기는 이제 동네랑 연결을 지은 거예요. 연남동이라는 동네랑. 네, 그러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왔을까요? 서울은 자원을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동네를 활용한 거예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왔을까요? 네, 방앗간 동네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던 어떤 그러한 정서도 스토리도 가지고 오고 예, 가게들을 활용한 거겠죠. 그래서 로컬 유통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활용한 거예요. 이분들은 서울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유명해졌고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특이하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죠. 네, 6,000원. 근데 6,000원 없어서 못 먹을 거예요, 아마. 없어서. 네. 기꺼이 쓰죠. 왜냐면 그 공간에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네. 올려야 되니까. 네. 네. 독특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다음 볼게요. 아웃도어 아일랜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대표가 전화 통화를 DJ랑 하는 거를 듣기도 했고 여기에 거제도에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 여기 취업해서 아예 눌러앉은 청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그 귀찮으신가요? 아웃도어 아일랜드 프로젝트입니다. 아웃도어 아일랜드만 치면 나와요. 이거는 작년 포스터입니다. 올해도 아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5억 정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을까요? 청년 기자다. 뭔가 청년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웃도어 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것들 있지 않으세요? 등산하고요. 서핑도 하겠죠. 또 캠핑도 하겠죠. 그 안 보고 다 맞추신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장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일랜드가 거제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서핑하고 캠핑하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 내가 도시에서 살 때는 부캐로 이렇게 가끔 캠핑하고 가끔 서핑했는데 아니 그거를 일상으로 즐길 수 있어 라고 해서 거제도를 그러한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너무 좋죠. 이런 거제도에 청년들 없는데 청년들 가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운영되면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취업을 실제로 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거기에 뭔가를 젊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세상을 인생 학교로 보는 거제도가 인생 학교예요. 인생 배우는 학교. 너 힘들게 9 to 6로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먹고 사는데 문제 없거든. 너 그렇게 해도 네가 원하는 걸 해도 재밌게 살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인 거죠. 거제도가. 저는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갈 수 있겠죠. 혼자 가면 못 갈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있고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로컬의 자원을 가지고 왔을까요? 네? 맞아요. 자연환경이 너무 쉽죠. 이제 로컬 자연환경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왔죠. 이분들은. 자, 대화의 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핫플레이스예요. 핫플레이스고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장소에 관한 게 아니라 그 커머스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대화카드라는 거고요. 이게 대화카드의 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대화의 장에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 문장씩만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런 그 질문만 담겨 있어요. 약간 타로 카드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이런 툴을 가지고 있으면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 툴로 만든 거고요. 이 대화의 장 한번 보시면 너무 예뻐요. 대구 가실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저 갔는데 시장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그 기업보관소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갔는데 시장 안에 있어서 뭐야 이런 데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 맛있는 거 있어요? 뭐가 맛있겠어요? 선생님 뭐가 맛있겠어요? 저 거기서 갔을 때 못 봤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고 레트로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려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근데 이 이름이 대화의 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다양한 뭐 음식 공간도 있고 그 건물이 한 3개 정도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내부도 너무 예쁘지만 가면은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좀 특별한 그 이벤트가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이런 이벤트를 매번 공지를 하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벤트 혹시 찾으신 분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없나요? 관심 없으세요? 맘스타일러님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는 대화의 장이 정말로 열려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가 페이스북 그 그룹 있는데 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떠요. 그러면 이 주제를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막 나누는 대화의 장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화의 장의 이 김만수 대표가 이분이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데 대구시로부터 막 상도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이런 청년들에게 이런 새로운 공간,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또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상도 받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분은요, 미션이 이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일상을 바꾼다가 이분의 미션인 거예요. 예, 그래서 대화의 장이 아주
재래시장 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청년 살롱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역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온 걸까요? 이거 왠지 지역이랑 관련 없는 것 같죠? 네, 어떤 자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까 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왜 상을 줬을까요? 대구시에서 이분에게. 네. 오래된 옛날 지역재생도 관련이 있어요. 네, 지역재생도 관련이 있는데 로컬 청년을 모았다는 거. 로컬 청년들이 모여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오겠죠. 뭐 힐링이 된다거나 뭐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다양한 이야기가 따라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커머스까지 운영을 했다는 거. 자, 제가 했던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의 진로 중요한 것이 총 4편의 그 영상으로 이루어졌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습니다. 이때 금액이 형편없었어요. 4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이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모여왔습니다. 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좀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뭔가 협업을 해보고 싶은 지역의 업체들이 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듣보잡이죠. 2020년도에 프로젝트를 하고 글을 쓰는 작가였고 균형과 감각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듣보잡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자,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경험하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뭔가를 보게 만들고 싶다. 하지만 광주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 공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나 거기 양림동 뭐가 있지 가봤어. 광주극장 이렇게 생겼지. 그렇게 아시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5시 18분에 민주광장에서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린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새롭게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끔 만들어주는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에서 그 기억을 불러와서 그 장소를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러한 그 온라인상이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그 나의 진로 중원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펭귄마을의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촌장님도 알고 있었고 왜 펭귄마을이 됐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penguin마을의 이름 선생님 졸리세요? 아니에요? 왜 펭귄마을이 됐는지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입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입으로 듣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왜 아무도 그 펭귄처럼 걸으시는 주민. 네. 맞아요. 그 공간이 원래는 그 재개발 지역으로 사라져야 하는 공간인데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다 가다 보니까 빈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촌장님이 여기를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빈집에서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남겨놓고 간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골목에다 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남의 집에 있는 물건들 보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 관음적인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살았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서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촌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고 또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장명을 너무 잘했죠. 어르신들이 뒷짐짓고 펭귄처럼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보고 펭귄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이셔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사실은 우일선 선교사 사택보다 훨씬 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갑니다. 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연인들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작년부터 공방이 생기고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었고요. 아까 우리 맘스타일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어르신께서 어떻게 이 스토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주셨어요 하셨는데 자 세상에 자연스러운 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네, 제가 스토리를 다 쓰고 그리고 그 공간도 촬영 감독 데리고 가서 다 찍고 스토리 다 해가지고 이제 4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촬영 감독님 비용 정도랑 제 인건비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읽어주실 시민을 찾았죠.
근데 발산마을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회장님, 무슨 회장님이 노인회 회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시고 또렷하신 그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손수 막 이걸 고쳐주시면서 읽어주셨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에 이렇게 상영회 겸 이렇게 ACC 채널에도 있는데 그 담당자님께서는 이 영상이 가장 좀 많이 와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렴하게 찍을 수 있었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원에 영상 4개를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제가 직접 편집을, 좀 부족하지만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지역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고 하는 저의 능력 플러스 그 배우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 배우가 등장했으면 혼자만 등장하겠습니까? 배우 몇 명 등장해야죠. 그러면은 또 의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체크되어야죠. 그럼 카메라 몇 대 더 있어야죠. 뭐 이런 다양한 제약들이 있었는데, 인서트라는 게 뭐냐면, 인서트가 그 어떤 화면과 화면 중간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런 걸 인서트라고 부르거든요. 영상에서는. 스토리를 가지고 인서트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이제 거기서 돈을 줬고, 이 경험을 하면서 굉장한 또 많은 기회들을 얻게 됐어요. 이제 이거를 찍고 나서 제가 상영회를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인문학 강좌가 열리는 극장 3, 큰 150명 들어가는 거기에서 상영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러면은 제가 상영회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초대하신 분들 혹시나 걸리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단독으로 거기서 혼자 강연을 하겠다. 나 찍어주라. 나 찍어주라. 찍어주면 이 비대면으로 이거 풀면 되지 않냐. 초청하는 대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저는 400만 원 받고 했지만 거기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따로 붙여줬어요. 촬영 감독 붙여주시고 편집자 따로 붙여줘서 제가 강연하는 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강연하는 영상을 따로 찍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돈을 받고 제 얼굴도 나가고 이걸 보고 또 섭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막 이렇게 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수부 능력을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활용하고 사람들을 더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 2년이 지나도 페이스북에 우연히 제 강연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이런 게 뭐 작가님 이런 것도 하셨냐고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원을 활용했을까요? 지역에 어떤 자원을 활용했을까요? 자원을 활용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 원 줬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자원을 활용했을까요? 맞아요. 스토리. 지역 스토리를 활용했고요. 또 광주라는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네. 저는 로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돈을 준 거겠죠. 다른 데는 뭐 대부분 시민 정말 교육시키는 게 많았어요. 뭐 꽃꽂이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운이 좋았던 게 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게 계속 회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 아까 뭐였죠? 읽어볼까요?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내 눈에만 보이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내 눈에는 분리수거 해야 할 플라스틱만 보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가득한가? 첫 번째.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몰두하게 할 것인가. 집중하고 몰두하게 할수록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하고 관련을 지어야 되겠죠? 이제 읽어볼까요? 어떤 지역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관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저는요, 갈색 간판이 보여요. 자, 사람들 어떻게 몰두하게 할 것인가요? 저는요, 사람들에게 그 공간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함으로써 돕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 자원 활용할 건데요? 저는 펭귄 마을이요. 광주극장이요. 저는 광주의 야경이요. 5.18 민주광장이요. 이런 식으로 로컬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생각해보시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민주광장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펭귄 마을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광주극장 그 대표님 섭외해가지고 저 촬영 좀 할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에
로컬 매장에 갈 수 있는 거고, 광주의 길거리에 떨어진 플라스틱이 보이는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의 빈 아파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고, 이것도 보여드렸고, 자, 이제 스케치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북 열어서 왜 한숨 짓지 마세요, 선생님. 더 즐거운 시간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시간입니다. 네. 자, 지금 스케치북 여셔서요. 자, 주제 4강 쓰시고 요거는 반드시 똑같이 안 쓰셔도 됩니다. 부캐와 로컬 어떻게 만나지?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부캐는 로컬과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주제를 쓰겠습니다. 네. 오늘 유독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 다들 피곤하셔서 그러실까? 이제 4강쯤 되니까 좀 지치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오늘 날짜는 며칠입니까? 네, 6월 25, 6.25입니다. 오늘 6.25. 오늘 6.25의 날입니다. 네, 날짜 적어주시고. 네,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 옆에 맘스타일러님과 함께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조 강사 선생님들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자,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지 질문과 질문과 답을 한번 적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세상은 스토리다. 나에게 세상은 돈으로 가득 찬 곳이다. 나에게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찬 곳이다. 뭐 다양하게 쓰셔도 됩니다. 키워드를 쓰고 그 이유를 적어보는 겁니다. 네. 이유도 그냥 안 떠오르시면 안 적으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입니다. 나에게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찬 곳인지, 배움터인지, 아니면 인재 양성,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은 곳인지. 로컬 아니라 세상 먼저 쓸 거예요. 로컬은 나중에 연결입니다. 로컬 아니라 세상, 뭘로 이루어졌는지. 자, 어떤 분은 식당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세상이 식당으로 보일 거고, 어떤 분은 로컬 매장으로, 식자재 매장으로 보일 겁니다. 네. 적어주시고, 자, 이미지를 찾으세요. 네. 자, 나는 세상이 식당으로 보여. 식당 이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당 이미지, 레스토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첩에, 뭐 12첩의 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찾아서 우리 보조강사 선생님, 임수현 보조강사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로컬 이용할 거예요. 로컬. 네, 로컬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로컬의 어떤 장점을 이용하고 싶은가? 로컬의 역사 자원이나 자연환경, 지역사람이나 지역 대표 브랜드,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역사 자원이나 자연환경이나 지역사람은 너무 쉽죠? 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역 대표 브랜드. 자, 광주는 무슨 도시입니까? 문화수도예요. 문화수도. 이거는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각 다 브랜드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미 다 만들어진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표. 광주는 문화수도. 문화수도 하면 떠오르는 거 지역축제. 우리나라는 광주에 오면은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고, 공연 광주가 되게 많아요. 다른 도시, 서울은 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대구나 아니면은 어디 그 경상도 쪽만 해도 그렇게 제가 많지 않다고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물 더 있어요, 선생님. 커피 주세요. 왜요? 네. 아니요. 듣고는 계시죠? 듣고는 계시면 됩니다. 네. 지역 대표 브랜드 또 하나가 광주는 무슨 도시입니까? 미래지향 도시잖아요. 네, AI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AI 창업 캠프가 금강로 사가역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아시죠?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진짜 저 거기 예전에 잠깐 거기를 썼었어요. 작업실로. 네, 4층인가 5층인가 거기 썼었어요. 비어 있는 데가 지금.
근데 비어있는데 좀 많이. 근데 초반에는 거의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정리하고 나가시라고 말해가지고 좀 더 쓰면 안 되냐고 작년 9월, 8월 이쯤에. 근데 지금 많이 나가긴 했지만 자, 제가 우리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주시에서는 이걸 굉장히 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카이브 하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돈이 안 되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무관님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담당 사무관님이 저한테 제가 이런 유튜브 하는 거, 신발 좀 유튜브 하는 거 알고 계시니까 인터뷰 하셔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만 인터뷰 하셔가지고 아카이브만 해놔도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 필요할 때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그 영상 우리가 활용해서 또 다른 용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많이 비어있지만 광주는 그런 걸 원해. 원하니까 이 용역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조금만 가지고 계시면. 이미 아주 일터에서 좋은 다음 일거리가 있으시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대표님들 아니면 거기 상주에 있는 사람들 아카이브만 해놔도 엄청난 큰 자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광주는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시비가 아니라 국비가 떨어져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국비가 떨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서 보면은 광주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들이 광주에서는 별로 안 알아줄 수 있지만 서울이나 다른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 브랜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광주 하면은 뭐예요? 음식이 맛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전라도가 미식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하면은 그런 떠오르는 것들을 딱 활용하시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들고 이것을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목요일 반에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원래 유튜브로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로컬 지역 매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어서 로컬에 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조물조물 나물로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촬영을 예전에 그걸 하셨대요. 근데 지금 잠시 멈춰뒀는데 그거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회상을 해보니까 유튜브를 할 때 댓글로 그런 게 달리더라고요. 어머,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거 어디서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린 게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연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 로컬의 매장과 연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뚫리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커뮤니티까지고 콘텐츠까지인데 커머스까지도 가능하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이야기하셨던 거 정리.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한 곳인지. 세상은 사람들의 체형으로 가득한 곳이다. 네, 체형으로 가득한 곳.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인 체형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시키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체형의 인식, 본인의 체형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광주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요. 예. 근데 그 특혜를 전국에,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다고요. 예.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찾아가겠죠. 그거는 교정문이. 근데 이제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에 장소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금남로에서 본 사람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광주에 여러 가지가 광주만 붙이면 돼요. 거기다가 어떤 광주의 특성을 붙이면 됩니다. 네. 뭐 그런 사람들을 뒷모습으로 촬영할 때 5.18 민주광장에서 촬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얼굴 안 나오게 여기만 찍으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 세 개를 여러분이 정리해 볼 건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뭔가 사물을 보거나 세상을 보면 다 스토리 소재로 보입니다. 스토리는 저한테 돈이거든요. 스토리가 돈이 돼요.
그래서 지금 광주 일고 1920년도에 광주 일고에서 있었던 야구 게임이 그 아르코에다가 지원을 해서 1,200만 원을 받는 그런 사업을 따게 됐고, 너릿제 이야기를 제가 어떤 분께 들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너릿제에서 인민군을 만났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갖고 계획서 써가지고 청주 문화도시 그 청주 문화재단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또 받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역 이야기 뭐가 있을까? 아무튼 지금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이런 저한테 덕림사 이야기 있죠? 그 덕림사 이야기도 나중에 광주의 그 조선의 미켈란젤로 이야기로 저 나중에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로컬 소재를 중앙 지역에서 로컬 소재를 계속 찾고 있어요. 왜? 로컬 소재를 찾아야 거기 새로운 직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분산이 되고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컬 소재를 계속 찾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스토리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사가 돈이 이제 나중에 되는 시대가 오고, 지금 특히 광주는 왔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 소재로 가득한 곳이고, 또 그걸 가지고 기억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저는 현재 스토리에 더 집중하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몰두하게 만들 수 있는 글을 쓰기로 하자라고 마음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주의 지역 자원, 역사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광주에 있다는 것만으로 장점을 가지고 지원금을 막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기업보관소 하면서 좋았던 게 광주가 5.18이 있기 때문에 그 치유와 관련된 그런 용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뿐만 아니라 그 시립미술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도 5.18 관련한 행사를 했을 때 시민 아카이브를 해달라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어떻게 보면 듣보잡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시립미술관이랑도 일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뭐 광주 문화재단에도 뭐 어떤 인터뷰를 해달라 해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스토리로 나오기도 하고, 영상 스토리로 나오기도 하고, 소설로 나오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지역 소재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할 겁니다. 자, 이걸 쓰실 거예요. 세 문장을 쓰고 몇 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우신 분 또 저를 불러주세요. 자, 한 분 정도만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한 분만. 네, 자, 이야기 좀 나눠주실 분 혹시 있을까요? 제가 오늘 좀 이야기 많이 못 나눈, 옆에 가서 이야기 많이 못 나눈 분도 계신데,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 많이 나누실게요. 자,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하신 것까지 아카이브를 하시고 제가 댓글로 제 의견을 남길게요. 네, 그렇게 하고요. 어저께 제가 댓글 다 지난주에 하셨던 거 남겨놨거든요.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작업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디지털 아카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페 가입 우리 선생님 하셨고, 선생님 카페 가입 해주셨어요. 네, 카페 가입 오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작업하신 거 사진 다 찍어주세요. 오늘 많이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오늘 지금 기록 안 하면 다 없어져요. 이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진 찍어주세요. 다음 시간 예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미 다 끝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다음 시간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 좀 적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역사 자연, 뭐 환경이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여쭤볼 테니까 적어주시면 광주에서 주로 레퍼런스를 좀 찾아가지고 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지금 콘텐츠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쓸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는 광주 소재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어떤 거 위주로 했는지 뭐 언급드렸던 거, 뭐 광주일보 이야기라든지 너릿제 이야기라든지 뭐 또 그 일제시대 동굴 이런 거 관련해서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쓸만한 로컬 소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했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는지 제 거 다 나눠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서 너무 다 발전을 하지 말아주세요. 밖에 나가서 발전하지. 자, 이제 갑시다. 가셔야 돼요, 선생님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